한 20년 전에 CEO 분들한테 손자병법의 문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뭐 지피지기면 100점 볼 때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 신조로 삼잖아요. 그냥 망해요. 손자는 효율을 이야기했다. 딱 2배만 되면 돼. 너의 모든 목표를 2배 만드는 거에 들어가야 된다. 통으로 항복하면 2배가 되는 거. 뭔가 기발한 전술을 써서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삼켜서 2배를 만들면 1000화를 얻을 수 있다. 그걸 점령한 다음에 다음번 전투까지 할 수 있는 효율이 돼야 된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손자병법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인데, 손자병법을 쓴 게 25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2500년 전 책을 가지고 오늘을 본다는 것도 정황당한 얘기긴 한데, 따지고 보면 고전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된 고전들이 오히려 현대에서 재해석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대에 쓴 책들은 시대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자본론을 쓰거나 국부론을 쓸 때는 자본주의가 막 발생하거나 성장할 때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뭐냐 뭐 이러는데 그 시점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우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질을 다루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도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손자병법 쓸 때 무기가 청동기였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아니 요즘 뭐 드론 날라다니고 핵폭탄 날라다니는데 그 청동 무기 쓰던 시절의 병서를 어디다 쓰느냐. 손자가 청동기를 뭐 쓸 때는 방패를 이렇게 들고 칼을 이렇게 찔러라. 뭐 참호를 팔 땐 이렇게 팔아.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에 실용적인 거의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화공편, 수공편이 있어요. 화공을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할 것이냐, 병력을 할 거냐, 군량을 태울 거냐. 그러면 왜 하냐? 왜 굳이 화공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손자병법의 모든 이야기는 손자가 살았던 시대인데, 손자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 바뀌듯이 전쟁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던 시대예요. 그래서 손자는 앞으로는 이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후대 사람들이 봐도 보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손자가 했던 모든 말들은 시대 변화를 놓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럼 교훈이 그럼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죠. 시대 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봄으로써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고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럼 손자가 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한 국가가 나온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뽑아도 대장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하고 내가 대장하겠다고 여러분이 다 반대를 했어. 나와 붙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잔인한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죽여버렸어.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승자는 승자인데 부하 없는 대장이에요. 뭐해 이거. 그러니까 나와서 붙자 그래도 그리고 앞으로 또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결투. 가서 결투를 해요. 근데 또 결투를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이상한 짓 해놓고 이겼어. 그럼 돌아가서 또 저를 대장으로 존경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송양지인이라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저기 강을 도와에 오는데 송나라 분이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려. 정정당당히 싸울 거야. 그랬다가 깨져가지고 그걸 송양지인이라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춘추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복종을 하죠. 결투하자고 나갔더니 넌 글러브 껴. 난 맨주먹으로 할게. 이러고 이기면 걔가 복종을 하겠어.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전쟁도 룰이 있다고 공정하게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분이 왜 틀렸냐? 나중에 전국시대가 되면 이거는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니까 다 죽일 수는 없지만 덤비는 애 하나는 박살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넓은 중국 땅을 다 점령해야 되니까 춘추 시대에는 멀리 그렇게 원정을 안 가는데 이제는 원정을 가야 돼요. 전술도 달라져요. 그때는 어쨌든 상대방이 우리가 공정하게 싸웠다. 그래서 쟤한테 졌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초전에 몰살을 시켜야 돼요. 참 전쟁이 잔인하지만 사실은 잔인하기 때문에 잔인한 논리가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투를 첫 번째 전투에서 적군을 섬멸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희생이 적은 것이냐 아니면 봐주고 3년 동안 100번의 전투를 하는 게 희생이 더 적을까요? 사실 그런 전쟁을 하면 전투에 안 나간 사람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섬멸하는 게 가장 인도적인 거라는 이 잔인한 논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와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 번에 섬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강 건너올 때 기다려? 천만의 말씀이죠. 이때 와르르 덮쳐가지고 살수대첩하듯이 끝내버리면 전쟁은 끝난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전쟁의 논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손자가 춘추시대 말기 마지막 춘추 오패들의 전쟁인데 그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아시죠? 이 와신상담 할 때쯤 되면 서로 이제 죽고 죽임 막 이런 게 이제 벌어져요. 그런 시대에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전쟁은 이래야 될 것이다라고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싸웠잖아. 근데 앞으로는 국가 통합, 정복 전쟁이 올 거야. 그러면 군대란 뭐냐? 전쟁을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전에는 어떻게 넓은 벌판에서 만나서 공정하게 싸워서 내가 적을 이렇게 할까? 이러니까 좀 뻔하잖아요. 관례대로 효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소리 나는 화살. 무슨 스포츠 게임 하듯이 정렬한 다음에 뿅탕 하면 붙는다. 이러고 붙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밤에 적이 잠잘 때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고 이런 식의 전쟁으로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어두운 밤에 어떻게 들어가서 쓸어버릴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도 다르고 전쟁도 다르고 전쟁에 이겼을 때 얻는 것과 패배했을 때 사라지는 것도 다르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쟁은 이런 것이다. 전쟁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전쟁은 어떤 때 해야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CEO분들한테 손자병법의 문구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뭐 지피지기면 100점 볼 때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 많이 좋아들 하세요. 근데 제가 정말 리얼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왜 최선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피해가 없죠. 그렇죠. 나도 피해가 없고 자도 피해가 없고. 그럼요. 짧고. 역시 배우시니까 바로 나오신다. 짧고. 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거 손자병법 읽어야 할까요? 안 읽어도 알아요.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게 최선이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투자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100% 이익을 얻는 것과 투자해서 1%의 이익을 얻는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없이. 맞아요. 최상인 건 안 배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왜 이게 뭐 대단해. 근데 이게 우리가 고전을 배울 때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단어로 배우는 거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최선이다. 이거 마음에 맞네. 야, 이 정도가 이게
성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뿌듯해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야 그래도 저분이 나보다 엄청난 분인데 내 생각 수준으로 얘기했겠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 신조로 삼잖아요. 그냥 망해요. 100% 망해요.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비용 들어가는 거를 인정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기 시작하면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처음 할 때 돈 쓰는 법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해보면 못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못해서 여러 번 기회를 놓쳤어요. 거기다 70% 80% 자기 가진 재산 부어놓는 거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맞을 각오를 해야 거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고 야 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100% 망하는 거라. 이거는 최악의 결론이야. 그럼 손자 이 얘기 왜 했을까? 손자 시대에 정복 전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춘추 시대는 나라가 수십 개로 분열이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통일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 아닙니까? 진나라처럼. 자, 통일하려면 뭐 100개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와, 끔찍하잖아요. 100개 나라를 정복하면 100대 1로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면요. 다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센 나라들은 다 비슷해요. 벌집 모양으로. 한번 여러분이 벌집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벌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전체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얘가 10배로 커져야 될 필요가 없고 딱 2배만 되면 돼요. 왜 2배냐면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 나라 병력이 나가고 하나는 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물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그 정도 갖추고서 싸운다고 해도 2배는 돼야 돼. 그래서 무조건 2배가 되면 그 다음은 3배 되고 4배 되고 10배 돼 가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그 반란 같은 거 났을 때 중국이 50개, 지금 한 50개 성쯤 돼요. 그럼 뭐 청나라 때 50개라고 했을 때 한 성에서 반란이 났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거 50개 중에 1개 성을 먹었대.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니잖아. 49대 1인데 저거 금방 진압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중국의 50개 성이 한 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 오잖아요. 다 비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동안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국가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껏 동원하는 게 3개의 성 정도로 해서 3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3대 1이죠. 100명이라고 해도 싸우는 건 3대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삼국지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천성, 촉 거기 있다가 그 성 하나를 먹고 중국을 먹은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유방도 그랬고 광무제도 그랬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사천성이요. 일반 생산력이나 인구가 3개 성 정도 돼요. 그게 특별한 성이에요. 그래서 사천성이라는 건 3개 정도를 먹은 성이에요. 그런데 사천성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50개, 30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군데서 막아야 된다고요. 근데 얘가 3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개 성은 동원해야 되죠. 삼국지 기준으로 10개 성이면 오나라, 위나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천성 하나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경 쓰이고 중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역대로 사천성 하나를 차지하면 저놈이 전체를 먹을지도 모른다고 벌벌 떠는 게 사천성이 실은 3배라서 그래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방법은 뭐겠어요? 한 개만 먹으면 돼요. 하나만.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기껏 정복을 했더니 실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나라가 월나라를 한번 정복을 했는데 갔더니 월나라 군대도 잘 싸우니까 이겼어도 우리가 뭐 최소한 30%는 손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토에는 지금 병력이 반도 없어요. 그랬더니 월나라는 먹었는데 월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 왜? 우리도 군대가 적어.
본토에 있는 애들을 데려오자니 오나라에서 데려오면 오나라가 비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오나라도 군대가 절반이 되고 월나라도 군대가 절반이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보니까 땡큐 아닙니까? 이 어부질이란 말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춘추시대에 나온 그 고사성어일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초나라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요. 야 신난다. 쟤네 둘이 싸워가지고 저 두 나라가 지금 다 2분의 1이 됐다. 그럼 저거 먹으면 나는 2배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춘추시대가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님이 아는 거예요. 정복전쟁의 시대로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를 먹는 거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라는 건 어떻게 해든지 2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모든 목표를 2배 만드는 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2배를 만드는 데는 통으로 항복하면 2배가 되는 거고 뭔가 기발한 전술을 써서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삼켜서 2배를 만들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찍 보면 2배 전략인 거죠. 이 말을 하려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최대 효율을 추구해라. 그 효율이 그냥 효율이 아니라 그걸 점령한 다음에 다음번 전투까지 할 수 있는 효율이 돼야 된다. 병력을 하든지 군의 전술로 하든지 무기로 하든지 그걸 찾아가라라는 거. 손자병법이 지금까지도 경영서로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 효율이 들어갔어요. 전쟁은 사실 효율을 안 따질 수도 있어요. 전쟁의 효율을 얻는 방법,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적자 사업이 있잖아요. 1년에 그냥 적자를 내서라도 막 해가지고 뭐지 이게 완전히 평정한 다음에 값 올리는 방식 지금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효율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서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장 비율이 손자는 효율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사람들이 제일 군인들도 고민하는 게 속전속결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요새가 있는데 속전속결로 달려들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은 지구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포 나오기 전에는요. 절대 함락 못 치는 성이 꽤 많았어요. 그건 그냥 포위하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안에서 문 열게 하든지. 그러면 그걸 지구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전도 필요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모전도 있고 인해전수도 있고. 근데 손자는 속전속결 아니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래가지고 별별 해석이 다 나와요. 아, 이거는 손자가 그냥 속전속결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오버하신 것이다. 아니면 이게 원래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걔가 잘못 적은 걸 거다. 어느 날 속전속결이 최고야 그랬더니 저 받아 적는 애가 속전속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은 것이다. 또는 이분이 전쟁이란 건 비참한 거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속전속결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냥 상황 봐서 새겨 들어와야 된다. 아주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라고요. 손자가 말하는 전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전쟁, 최대 효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급의 최대 효율을 확보하는 정복전쟁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하라는 거예요.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 방법은 뭐겠어요? 빨리 끝내는 거잖아요. 급소를 쳐서. 그러니 속전속결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시대 앞에 오는 전쟁은 뭐냐. 또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전쟁 왜 하냐. 그럼 이 전쟁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뭘까? 속전속결일까? 지구전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손자의 교훈은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네가 가장 좋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하우가 속전속결을 하잖아. 속전속결에서 관중을 먹으려고 막 들어가다가 대승리를 해갖고 포로를 왕창 잡았어요. 이거를 데리고 가려니 이걸 자기 군대보다 많은 애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리고 그때 하우가 군량이 없었거든요. 자기 편도 군량이 없어갖고 단판 승부를 벌인 거예요. 그때 초나라 군대가 아귀처럼 싸웠다고 그랬는데 군량이 없으니까 싸우자고 싸운 거예요. 근데 포로가 자기보다 더 많아졌어.
이걸 굶길 수도 없고 자기씩 나눠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판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나 잔인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제 진나라가 끝나면 한나라가 서지만은 초나라가 섰다고 해도 다시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 백성이 될 애들이에요. 근데 항우는 옛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얘는 진나라 애들이야. 내가 승리하면 난 초나라 왕이 돼서 춘추시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도 에이 죽여. 그런데 유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내 백성이 될 애들이에요. 차라리 풀어주고 또 싸우더라도 풀어줘서 와 이거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을 그냥 왜 싸웁니까? 그냥 이런 분을 우리 왕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결국 장안 그땐 장안 그 당시 그 나중에 장안이죠. 지금 시안 거기가 수도가 될 건데 그 수도 백성을 다 죽여놓으면 나중에 통치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를 생각했으면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싸우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옛날 춘추 시대처럼 되돌아간다고 싶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없애고 이렇게 권력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전술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자가 왜 싸우지도 않고 이겼는 게 중요하다고 했냐를 알면 지금 우리가 당신이 패자가 되려는 거요, 진시황이 되려는 거에 따라서 전투를 어떻게 할 건지,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